이번 시간에는 NCS 직업기초 능력이란, 그리고 영업별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되고, NCS 직업기초 능력 활용하기, 이런 세 가지 주제를 연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이 NCS 직업기초 능력이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결국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시던,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시던, 결국은 취업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서 귀결된다는 겁니다. 즉, 이 NCS 직업 기초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업무 능력, 직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지원하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NCS 직업 기초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시던 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그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다가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뭡니까? 이 NCS 직업 기초 능력을 기준으로 직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채용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는 A라는 걸 할 거야, 나는 B라는 걸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도 돼,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을 여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NCS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200% 이해하셔서 바르게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직업기초 능력에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총 10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부터 마지막에 직업윤리까지 총 10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 10개 영역을 하나하나 제가 다 살펴봐 드릴 텐데요. 많죠? 그렇지만 일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는 능력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 이 4개 영역이 이 중에서도 중요한데 요즘은 한 가지가 좀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도 많이 보이는 영역인데요. 그건 바로 직업윤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요즘 청렴이나 이런 취업에 있어서 청탁,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준법 정신, 이런 것 때문에 이 직업윤리 영역도 조금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10가지 영역을 보고 여러분들께 이 밑에 나와 있는 한 줄로서 평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채용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NCS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줄다리를 하는 게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저 8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나요? 어때요? 네, 저는요, 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인데, 지금 제가 어떤 친구가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평가한다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말한 것조차도 뭡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모티콘의 주인공이죠. 자, 이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한다는 기준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 저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열심히 하는 걸까요? 아니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열심히 하는 거죠. 바로 이 영상,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 뜻은요, 채용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수치화하여 이견이 없게 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NCS 직업기초 능력이 채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유라는 목적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객관적 기준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막연히 열심히 하세요, 잘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는 화면에 보이듯이 총 5가지의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이 하위 요소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채용 과정 속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NCS 직업 기초 능력이 되겠고요. 그런 기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하위 요소를 잘 이해하셔도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 학창 시절 동안 갖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 경력을 쌓으시면서도 어떤 능력을, 역량을 배양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이 하위 요소 5개 중에서 제가 떠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은요, 아래 나오는 8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싶다, 이때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좀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실 때 얼마든지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소통, 전달력, 표현력, 적극성, 친절함, 설득력, 논리적, 가독성,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의사소통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수리 능력은요,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의 총 4가지의 하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확한 수리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수리 능력은 뭡니까? 기초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죠. 그리고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이런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제시된 자료,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색출해낼 수 있고, 그 자료를 입력하여서 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수리 능력이 갖추었다고 어필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키워드 보이십니까? 수치, 정확성, 명확성, 계획성, 꼼꼼함, 행정직, 총무, 바로 가독성이죠. 강사님,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가독성을 말씀하셨는데 수리 능력에서도 왜 가독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둘 다 해당될 수가 있죠. 여러분, 텍스트로 줄글로 쭉 있는 소설 같은 느낌하고 여러분들 느끼기에 수치를 비교했을 때 그래프로서, 막대 그래프로서 표시가 된다. 둘 중에 어느 게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보여지겠습니까? 결과가. 당연하게도 막대 그래프로서 수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딱 보자마자 값을 알게 되는, 결과를 알게 되는 가독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리 능력도 어필할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도 어필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3번째는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는요, 2가지의 하위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인데요. 이 하위 요소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적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오프닝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은 기업에서 보는 중요한 능력 요소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네, 사회생활 하시고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문제를 도출해내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고 그 대안을 적용해서 그 원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래와 같은 키워드가 나옵니다. 대처 능력, 그 다음에 리더십, 해결사, 판단력, 통솔력, 경험, 설득, 희생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학창 시절에서 경험을 하시되 그 경험을 하실 때 무슨 일이 있다. 그 사건을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고 원인을 찾았고 대안을 제시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바로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문제 처리 능력을 적용한 여러분들의 이 문제 도출, 원인 분석, 그 다음에 대안 제시, 평가, 실행함으로써 원인과 결과를 모두 다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학창 시절 동안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키워드 말고도 다른 키워드를 추가해서 여러분들께서 강조할 수 있다. 이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자기 개발 능력입니다. 하위 요소에는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아인식 능력,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경력 개발 능력인데요. 당연하게도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 똑같은 연봉을 주지만 이왕이면 일을 잘하는 2시간 만에 할 거 여러분들은 1시간 반 만에 해내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사장과 회사의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승진과 함께 연봉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갖추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 자신을 알고 개발하려는 노력과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아래와 같은 키워드가 떠오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력, 성실함, 꾸준함, 도전, 학창시절, 성공과 실패, 그리고 열정, 성과 이런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기개발 능력에서 이 성과라는 키워드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기 능력을 키워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회사의 프로젝트에 어떤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맞죠?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수익을 증대시키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기업의 목적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 부품으로서 그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본인의 역할을 보다 기대치보다 더 잘해냄으로써 뭡니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자원관리 능력이 되겠는데요. 자원관리 능력에는 총 4가지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줄이 길어서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6줄이 아닙니다. 총 4가지의 하위 요소가 있고요. 그러면 시간관리, 예산관리, 뿔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이 부분이 어떤 키워드가 나오느냐 보시면 수치, 효율성, 가성비, 계획성, 꼼꼼함, 행정직, 인사, 기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수리 능력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산관리 능력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이거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이 기획이라는 키워드와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가성비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이라는 키워드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원관리 능력을 갖추고 싶다. 이러시면 뭡니까? 일을 하시면서도 뭡니까? 가성비,
내가 어떤 목적을 A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80%만 내 노력을 투자하고 자원을 투자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100%를 다할 수는 다할 수는 있지만 낭비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처럼 자원관리적인 시각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어필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자원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항상 효율적인 거, 그리고 지금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런 꼼꼼함 같은 것도 갖추셔야 되겠고, 계획성 같은 것도 갖추셔야 되겠고, 이 기획이라는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기획이 뭘까요? 바로 우리 회사가 올해 그리고 어떻겠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배치하겠습니다. 배정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기획한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부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키워드가 따라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 영역들이 그리고 부서들이 직무들이 어떤 역량을 필요한지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을 쌓는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 역량을 기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바로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제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대인관계 능력에는 총 5가지의 하위 능력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대인관계 능력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때 학창시절 그리고 경력을 쌓으시면서 어떤 키워드를 어필하면 좋냐면 인기 있었다, 그리고 솔선수범, 친절함, 협동심, 학생의 소통, 논리적이다, 그리고 마당발이었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인관계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사례와 키워드가 있다면 하셔도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AI가 빨리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명령을 내리고 이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대인관계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키워드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정보 능력입니다. 자, 정보 능력의 하위 요소에는요, 총 2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줄여서 말하는 말 있죠. 컴할,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이 요소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IT, 자격증, 경력, 조별 발표, 공모전, 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는 요즘 다 수기로 합니까? 아니면 다 OS를 통해서 이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가 처리됩니까? 당연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 그리고 실제로 조별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PPT 작업이나 엑셀, 워드 작업 이런 부분들은 숙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취업이 되었을 때 이 OS 능력이 떨어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학창 시절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는 동안에 꼭 이 부분을 능력을 배양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기술 능력이고요. 기술 능력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의 키워드를 보시면 경력, 자격증, 공모전, 전공, 조별과제, 기술직, 체험, 성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기술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도구 같은 것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회사에 이롭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한 가지 키워드로 나오죠. 바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말하는 것은 결국은 전공 또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되겠죠. 그 해당 분야에서 몇 년간 일을 했느냐, 경험을 쌓았느냐, 이 부분이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능력도 여러분들께 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조별 과제나 이 공모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조직이해 능력이 되겠습니다. 조직이해 능력 엄청 요즘 많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보시면 경영 이해 능력,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국제 감각까지 하위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결국은 아래 키워드와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즉 주인의식이 있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글로벌한 인재일까, 그리고 야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목표, 성과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결국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데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부서, 우리 회사에 이로운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하시는 시각을 갖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뭡니까? 바로 하려면 잘 안 되니까 학창 시절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꼭 준비하셔야 되는 역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팀이나 이렇게 부서 같은 경우로서 기관이나 기업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회사하고도요, 협력을 많이 하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물론 앞선 대인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회사에 이롭게 되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으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바로 직업윤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중요하게 요즘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위 요소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윤리라고 하면 결국 뭐였습니까? 도덕이었죠. 도덕. 결국은 질서 잘 지킨다, 법을 잘 지킨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정직한 친구냐, 근면 성실하냐, 그리고 준법 정신, 법을 잘 지키냐, 꼭 법은 아니더라도 뭡니까? 회사에 번거로운 절차가 있더라도 절차를 준수하느냐,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요즘 청렴, 중요하죠. 이 청탁과 관련된 입시 비리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렴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질문을 예로 들면 면접에서 상황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상황에 어떤 걸 물어보나요? 대표적인 질문으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절차를 지켜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듯이 절차를 생략하고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슷한 유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직업윤리를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조금 둘러간다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창시절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직업윤리 의식을 반드시 갖추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취업에 있어서 이 직업윤리와 관련된 공동체의식, 조직이해와 관련된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회적인 트렌드, 어떤 부분들이 기업들에게 중요시 되는지가 바로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윤리 파트 여러분들께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10가지 NCS의 직업기초 능력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빨간색으로 제가 밑에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왜 어떤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되는가? 그 부분은 결국 뭡니까? 채용 때문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창 시절 때부터
역량을 기르셔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면접장에서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필기 전형에서 그러한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 지금 영상 보는 것도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취업을 위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과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학창 시절 동안 이런 키워드를 이해하시면서 어떤 걸 강조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말할 때 결국은 차별성이라는 데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달력도 좋고 설득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이어도 좋겠어요. 그런데요. 자, 자격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차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NCS 직업기초 능력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가시면서 준비를 하시더라도 밑에 있죠. 전공, 자격증, 경력, 경험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갖춘다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꼼꼼함이나 성실함이나 모두가 갖추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결국은 다른 키워드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채용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각인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최광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준다. 어떤 스타일인 것 같다. 이런 각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차별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NCS 직업기초능력 200%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고사성어입니다. 바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자, 아시는 내용이죠. 뭡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채용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일 뿐이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NCS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서류 전형에서 강조를 하며 그리고 면접에서도 강조를 하고 필기 전형에서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내가 평가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이 키워드를 이 고사성어를 꼭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서 원하는 기업, 기관에 취업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